좋아. 차 한잔 할까요? 킹콩이 왜 자기 가슴을 마구 치는지 당신은 아시나요? 킹콩이 사랑을 아는 것이지요. 아니, 지독한 그리움을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창틀을 새벽 햇살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만이라도 밤새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사람이라면 왜 킹콩이 자신의 가슴을 마구 치는지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리움으로도 다 말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내 안에서 곤히 잠이 든 그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 킹콩은 하염없이 그렇게 자신의 가슴을 때리고 또 때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넌 나를 그립게 하니? 왜 이렇게 난 네가 보고 싶은지. 참 약속한 사람, 곁을 떠나간 사람, 늘 그리운 나의 사람. 가슴이 세상이 멈춰버린 듯해서 마지막이라 말하던 너의 모습 바라보면서 아직 못다한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랑하는 추억에 서러워 내 눈물만. 왜 그렇게 넌 나를 그립게 하니? 왜 이렇게 난 네가 보고 싶은지. 참 약속한 사람, 곁을 떠나간 사람, 내 그리운 나의 사람. 시간이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면 그때 추억이 너의 모습이 잊혀질 줄 알았어. 사랑이 처진다고 모두 거짓말이야. 언제나 너와의 모든 것이 선명한 걸. 사랑한다고 한번 말을 해볼까? 너 좋아한다고 마음 고백해볼까? 나를 웃게 한 사람, 나를 울게 한 사람, 내 가슴은 오직 그대. 사랑이 어긋나 가슴이 아프나 촛불로 갚아 눈물이 흐른다. 널 향한 마음을 멈출 수 없는 나 끝없이 헤매고 헤맨다. 왜 그렇게 넌 나를 그립게 하니? 왜 이렇게 난 네가 보고 싶은지. 참 약속한 사람, 곁을 떠나간 사람, 내 그리운 나의 사람, 늘 보고픈 나의 사람.
유해준의 왜 이렇게 난 네가 보고 싶은지 첫 곡으로 선곡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소개해드린 글이 김현태 작가의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이라는 시집에 수록이 된 킹콩이 가슴을 치는 이유 함께 들었어요. 지금 5월달에 선정도서가 김희율 작가의 신간 에세이 너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인데 김현태 작가와 김희율 작가의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본명이 김현태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김이율은 뭐 에세이집을 쓸 때 항상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약간의 동질감 요거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2022년 5월 23일 오전 11시 5월 30일이죠. 23일이라니요. 30일. 마지막 주라는 걸 왠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약간의 미련? 5월달 너무 예쁘잖아요. 그 예쁜 5월을 보내기가 이상하게 미련이 생기는 거는 왜일까요? 이렇게 아쉬운 마음 담아서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문 활짝 열었습니다. 자, 저희 페이스북 방송 함께 동행하시는 보이는 라디오 애청자들 함께 하고 계시죠? 자, 인사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신 분이 저희 성병곤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신 분이 김금성님 처음 오신 분 같아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문 저희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방송국에 출근하기 전부터 저희 서창호 PD님께서 이미 벌써 저희 가나게 팬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스튜디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맞아주고 계셨어요. 자, 그리고 저희 애정하는 매주 잊어버리지 않고 오시는 익산의 김연호 대표님, 아차 깜빡할 뻔했다고. 네, 조금 깜빡하셔서 늦게 오셔도 돼요. 편히 오시면 됩니다. 늘 고맙습니다. 전재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하시면서 오셨고요. 첫 번째로 오신 성병곤님께서 모든 분들께 화이팅 메시지 이렇게 보내시면서 오셨어요. 자, 저희 파주시의 태권도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 네, 안소연 선수, 정다혜 선수 오셔서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너무 귀여운 이모티콘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가수 김대훈님, 네, 반갑습니다. 가수 김대훈님 피곤하시겠어요? 어제 제주도에 주말에 그 행사차 다녀오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동행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주시에 정말 소중한 한 분, 저희 한길용 회장님 함께 또 동행해주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정말 여러분 많은 분들의 힘 얻어서 어깨에 힘 이렇게 딱 들어간 상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5월이라서 많은 분들이 꽃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연관을 지었었잖아요. 저도 5월 달에는 꽃과 굉장히 이렇게 결부짓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저희 어제 텃밭에요. 와, 정말 감동을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혹시 저와 SNS 이렇게 친구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딸기가 제 딸기밭이 있어요. 딸기가 붉게 빨갛게 이렇게 익어서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런 감동은 또 선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보석이 따로 없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약속이 잠깐 있어서 나가면서 그 딸기 모양새는 참 잘고 예쁘진 않았지만 색깔로 이미 벌써 감동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나갔는데 들고 나가서 같이 약속장소에서 이렇게 살짝 씻어서 맛은 봤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별게 아닌 그 작은 거 하나인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기분 좋음을 어디에서 선물 받았게요? 자연인 거죠. 그래서 저는 늘 텃밭은 저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학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정말 많은 가정들에서도 텃밭 많이 가꾸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발코니에서 가정 텃밭 이렇게 작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는 일반 주택이나 이런 분들은 마을에서 이렇게 분양하는 분양 텃밭 가꾸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반드시 이게 수학 때문에 가꾸기보다는 이렇게
특별한 즐거움의 일환으로 이게 쑥쑥 자라는 모습 보게 되면서 그것 또한 기쁨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는 수확하게 되면 나누는 기쁨, 그것도 역시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집에 상추도 정말 많이 자랐는데 오늘이나 내일쯤 쌈채소 이렇게 좀 나눔 좀 해야겠어요. 저도 텃밭에 쌈채소를 정말 많이 심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나누는 인사, 그 인사 또한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그런 경험이 되기도 하죠. 뭐뭐 심었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이 있어요. 좀 알려드릴까요? 마당이 정말 작기는 한데요. 있을 거는 다 있더라.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텃밭에는 뭐 상추, 뭐 케일, 쑥갓, 뭐 등등 이런 쌈채소, 비트 뭐 등등 해서 많이 심었고요. 그리고 풋고추도 따먹을 수 있도록 풋고추도 심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딸기밭, 그리고 사과나무, 뭐 제 마당을 둘러서 나무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 마당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포도나무도 심었고요. 저희 자두나무도 있어요. 대추나무도 있고요. 이 정도면 정말 부자죠. 정말 나무 부자입니다. 제가 마당 얘기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자, 가끔은 이제 게으른 제가 게을러서 이게 잡초투성이인 이게 마당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번 맘먹고 쫙 뽑으면 또 그것 또한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쯤 저희 마당 소개는 끝났고요. 자, 이번 주 수요일이 그렇게도 온 국민들의 피로도를 정말 최고치까지 올렸던 제8대 지방선거. 누구는 당선이라는 기쁨을 누릴 것이고 누구는 낙선이라는 아픔으로 당분간 또 쓴 웃음을 보일 것이고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그 말에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걸고 그날이 되어봐야 아는 거죠.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는 막연한 생각들이 난무하게 될 거라는 추측도 있고 게다가 정말 이번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네거티브들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출마자들의 행적에 스크래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분들을 걱정해야 돼? 이분들이 우리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런 작은 불평 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우리를 걱정해 줘야 되는데 정말 그런 세상이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분들은 그런 기대를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대에 달면서 정말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자치 분권도 함께 응원해 봅니다. 자, 옛날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래 들을게요. 이선희가 부릅니다. 아의 옛날이요. 이제 내 곁을 떠나간 아쉬운 그대기에 마음속
파워풀한 음색. 정말 힘있어요. 옛날이여 들으면서 저도 잠시 옛날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옛날 생각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계절과 결부지어서 나의 옛날 5월은 어땠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잠시 그 생각했잖아요. 요즘에 SNS가 너무 훌륭하게 작년도에 지난해에 오늘 올렸던 이렇게 피드물들, 그 피드물들이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랬었구나. 정말 친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SNS 보면서 자신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는 그때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저도 강의를 나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작년의 이력서와 올해의 이력서가 똑같다라면 그거는 조금 반성해 봐야 될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거의 뜻을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말을 연령대가 몇 해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근데 최소한 30대, 20대에서 30대, 40대까지, 40대, 50대 초반까지는 아마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지난해의 이력서와 지금의 이력서가 프로필이 똑같다라면 그거는 조금 자신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조금 뭔가 줄도 늘어가면서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그런 발돋움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자아 성찰을 하는 데에도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나게 FM 100.3MHz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서 가나게 FM 계정이나 박미주 계정 검색하셔서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청취 동행 가능하죠. 저희 방송은요. 인터넷 www.radiocfm.net에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들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라디오스, 팟빵, 가나게 FM 라디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의 특징이 있죠. 라디오 출연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연과 함께 출연 신청해 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서창우 PD님의 엄선으로 라디오 초대도 해드립니다. 소개해드린 방법이 불편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 문자 010-5297-2047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부담없이 많은 사연 신청, 신청곡 신청, 그리고 출연 신청 하셔서 정말 예쁜 척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박미주의 책한기 시간이죠. 박미주의 책한기 시간에 오늘 사실 김희율 작가님의 이 책 소개가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따로 메시지가 왔어요. 아쉽다라고. 더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요청이 왔는데요. 그 요청은 다음 추후에 다시 한번 저희 PD님과 상의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그런 계기 갖도록 하겠고요. 6월에는 저희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하는 김희율 작가의 신간 에세이 너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만나기 전에 저희 노래 함께 들을게요. 김대훈 씨와 김서영 씨 두 분이 듀엣을 불렀죠. 주인공 함께 듣고 책향기 문 열게요. 살아가는 게 쉽지 않겠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지칠 때도 있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봐. 희망이란 건 그리 멀지만은 않아.
손을 내밀며 희망은 항상 기다리는 거야. 그 기다림은 우리 바로 우리 함께라는 것. 혼자보다 함께일 때 우리가 주인공. 힘겨워 마 두려워 마 우리가 함께잖아. 내 손을 잡아 다시 힘을 내봐. 혼자가 아니잖아. 걷다 보면 마음이 먹먹해져 눈물이 나와. 기쁨의 빛을 우리 가까이에 지키고 있는 거야. 내게 다정하게 보인 목소리 눈을 떠봐봐. 기쁨은 항상 가까이에 있어. 그 기쁨은 우리 바로 우리 함께라는 것. 기뻐할 때 우리로서 한없이 큰 행복. 힘겨워 마 두려워 마 우리가 함께잖아. 힘겨워 마 두려워 마 우리가 함께잖아. 박미주의 책향기. 어릴 땐 그렇게 물이 두려웠어요. 친구들이 물에 함께 들어가자고 손을 내밀면 필사적으로 거부를 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강가에 간 적이 있어서요. 보기에 꽤 깊을 것 같았어요. 이번에도 친구들이 내 손을 잡으며 물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내 키보다 훨씬 높은 곳일 거야. 난 수영을 전혀 못해. 이런 두려운 생각에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평생 물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용기를 냈지요. 물에 들어갔어요. 물이 무릎 살짝 위를 넘었을 뿐 깊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 깊이였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그래요. 두렵다고 포기한 게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도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어떤 일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미리 겁먹어서 시도조차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막상 부딪히면 별거 아닌 경우가 참 많은데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도하지 못해서 선입견이겠죠. 먼저 해보지 않았는데 먼저 생각이 되는 것,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시도도 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못하는 일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는 저도 그렇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런 경우도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저 사람 어때? 라고 했다라면 그 이미지에 본인이 고착화되어서 그 사람한테는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같이 해서 정말 같이 할 수 있어서 시너지가 정말 클 텐데도 미처 시도를 전혀 안 해보는 거, 말도 꺼내보지 않는 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얻어지지 않는 것들, 잃게 되는 거죠. 결론은 얻지 못하면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람 관계에서는 다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많았을 것 같아요.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김희율 작가님의 표현처럼 이러다가 평생 물에 못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용기가 내어서 물에 들어가 봤더니 사실 그 물이 무릎을 살짝 넘었을 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도해보지 않고 미리 그럴 것이다, 무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정말 인간에게 작용하는 그런 그 방해가 되는 이런 일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조금씩은 걷어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럴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용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책 향기 소개하는 사이에 저희 장애인 태권도 정기열 회장님 모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자,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신 거죠, 회장님? 자,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책 향기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강수지가 부릅니다. 보랏빛 향기.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밭 한가운데 아주 큰 바위 덩어리가 있었어요. 농부는 밭일을 할 때마다 그 바위 덩어리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쟁기나 호미 등 연장이 바위 덩어리에 부딪혀 망가지질 않나,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질 않나, 정말로 골치였어요. 어느 날 농부는 큰 맘을 먹었어요. 그래, 몇 해 동안 이 바위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오늘은 깊이 있고 이 바위 덩어리를 캐내버리겠어. 농부는 삽으로 바위 덩어리 주변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땅속 깊게 박혀 있을 줄 알았는데 바위 덩어리는 겉으로만 드러나 있는 납작한 바위였어요. 농부는 힘들지 않게 바위를 캐낼 수 있었어요. 농부는 허탈한 웃음을 보이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몇 해 동안 괜히 망설였잖아. 지금 당신 앞을 가로막는 벽이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혹시 압니까? 살짝만 밀쳐도 우르르 무너지고 마는 허술한 벽일지, 설령 정말로 견고한 벽일지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거든요. 너무 기감이 가는 글 아닌가요? 지금 당신 앞을 가로막는 벽이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 보일 거예요. 혹시 압니까? 살짝만 밀쳐도 우르르 무너지고 마는 허술한 벽일지, 설령 정말 견고한 벽일지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시도를 해서 정말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도저히 캐낼 수가 없는 바위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바위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바위 주변에 무엇인가 붙들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같이 만들어서 생각의 전환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책을 보면서 얻어지게 되는 그런 기감들, 또한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감진 내용들,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 즉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성장과 함께 내 주변의 성장을 함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함께 공유해 봅니다. 자, 김희율 작가의 너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각 오프라인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박미지 책한기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책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좋고요.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 해서 책향기 꾸며가도록 할게요. 자, 책향기 소개하고 있는 사이에 저희 김태우 사장님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해주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주말 몹시 많이 바쁘셨었던 거 제가 배워서 SNS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고생이 반드시 어떤 결과로 6월 1일 결과로 나타나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속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은이 부릅니다. 사랑은 기다림으로. 웃지만 나는 슬퍼요. 이것이 이별인가요? 이제는 서서히 잊어야 하나 사랑의 아픔인가요? 이별은 했어도 우리의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슬픔의 눈물은 어느
언제나 기다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애청자분들을 언제나 기다릴 거예요. 사실 가수분이 이상훈 씨가 제 사적으로는 친구예요. 굉장히 옛날에 사랑받았던 곡이죠. 이 노래를 살짝 따라 불렀더니 우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동행하시는 정다혜 양이 깔깔깔깔 웃어주시네요. 성공이에요. 그죠? 김지모님 반갑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시나 봐요. 아마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간 근무여서 못 들어오셨다고 다음 주에도 못 들어오신다고 아마 이렇게 주별로 격주로 아마 교대 근무를 하시나 봐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무 일지를 저한테 아예 그냥 소개해 주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 만약에 지모님이 못 오시면 아 일하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이런 동행이 참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자, 팔주민보의 김준혜 국장님 뒤늦게 입장하셨다고. 정말 국장님께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글을 오프닝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늦게 들어오셨네요. 자, 일찍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그죠? 반갑습니다. 어쨌든 자, 꾸물거리는 날씨인데 후덥지근하네요. 그래도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메시지 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기열 회장님께서 또 오시는 국장님 이렇게 와락하면서 반겨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관계에서 나오는 휴먼 인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들어온 문자 사연 소개할게요.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아빠와 함께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애국 출장 중이기도 했지만 아이의 체험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집사람이 매일 아침을 얼마나 전투적으로 산 건지를 알게 되었어요. 매번 애국 출장 갈 때는 장모님께 아이와 제 밥을 맡기고 갔던 아내였는데 이번엔 장모님이 처남댁의 출산으로 병원에 계신다기에 아내의 투정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자신있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무슨 별스럽게 구냐고 큰소리 땅땅 쳤는데 웬걸 저도 출근을 해야죠. 다행히 금요일이 체험활동이라서 바로 주말이 됐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꼼짝없이 독방 육아를 해야 합니다. 독방 육아하고 나서 수요일 날 제8대 지방선거 참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 엄마들 존경합니다. 저희 아내도 존경합니다. 여보 빨리 와. 이제부터는 정말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하은이 아빠 되도록 노력할게. 수원시 호매실동에서 송도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하은이 아빠 송도영님 독방 육아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연 소개할게요. 반가워요. 요즘 우리 딸아이가 자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학 3학년인데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해도 너무 이른데 벌써부터 결혼을 하겠다고 게다가 남자친구 부모님도 아이들 결혼을 허락한 상태라 정말 혼자 답답해 죽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남자친구가 군대 갔다가 복학을 해서 만난 아이들인데 너무 이르다고 안 된다 했더니 아이들이 이젠 작전을 바꿔서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함께 지내니 정말 불편하고 딱히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어리다는 것밖에 없어서 이젠 결혼 자금 벌어서 가랬더니 이미 남자친구 집에서 집까지 다 준비됐다고 하니 정말 핑계도 없고 주말마다 집에서 마주하려니 미칠 지경입니다. 어떻게 말려야 할까요? 하시면서 인천의 박정민씨께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정말 말릴 방법 없겠는데요. 매 주말마다 함께 지내려니 난감하고 게다가 시댁에서 아직 어리니 저 더 있다 하라고 해주셨으면 싶은데 이미 허락을 해버린 상태라 정말 곤란하시겠어요. 그죠? 정말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대세가 조금 이른 사람은 좀 빨리 하고 늦은 사람은 아예 늦게 하고 이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답이 필요 없죠. 뭐 정말 그 사랑이 마르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정민님께서 또 소원하시려나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들어온 사연 소개하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대화창에서 함께 대화를 나눠주셨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저희 즐거운 방송 진행하는데 굉장히 역할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의미로운 노래 한 곡 들을게요. 가수 김설 씨의 곡인데요. 그대라는 내 인생, 노래 안에 자신의 삶이 그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을게요. 그대라는 내 인생. 외로울 때도 나는 그대만 생각해요. 앞에 있는 내 사랑 그대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행복할 때도 나는 그대만 생각해요. 살아왔던 날들의 기억이 떠올라 그러나요. 우리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옆자리 지켜내준 소중한 선물 그대란 내 인생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옆자리 있어준 당신 하늘이 내게 보내준 사랑 남은 내 인생 그대와 행복할 때도 나는 그대만 생각해요. 살아왔던 날들의 기억이 떠올라 그러나요. 우리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옆자리 지켜내준 소중한 선물 그대란 내 인생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옆자리 있어준 당신 하늘이 내게 보내준 사랑 남은 내 인생 그대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나의 옆자리 있어준 당신 하늘이 내게 보내준 사랑 그대라는 내 인생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이런 말이 요즘 정말 많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주변에 감동되어지는 일도 많지만 제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소한 감사함을 모른다는 말을 어디에선가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휴대전화를 보니 새삼 엄마가 카톡을 보내놓은 거예요. 김치 담가 놓았으니 퇴근길에 가져가라. 그 무뚝뚝한 엄마의 한마디가 오늘따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흰 맞벌이 부부라 아이들도 다 엄마가 키워주셨는데 이젠 둘째 아이가 올해 마지막으로 수시를 선택한다 하니 사실 많이 한가로워졌습니다. 사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전 정말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한 것 같고 아이들은 물론 친정이 가까이 있으니 살림 초보일 땐 엄마는 우리 집 살림까지도 마치 파출부처럼 뚝딱뚝딱 다 해주셨어요. 사실 엄마께 아이들 양육비조차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는데 엄만 단 한 번도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다 도와주셨어요. 올해 아이의 진로가 결정이 되자 선언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졸업을 했구나. 나도 노래교실이나 다녀야지. 저희 엄마 연세가 71세이신데 엄마 마치 제 또래의 아줌마처럼 툭툭 털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졸업을 했구나. 그 한마디가 그렇게도 가슴에 남아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철이 없는 건지 마음이 없는 건지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났었는데 공치사가 될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젯밤 잠자리에 들려다가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해. 그랬더니 남편알 화장대 서랍 열어봐. 열었더니 세상에나 이게 뭐야. 놀라는 제 손에 1,000만 원이 찍힌 통장 하나가 있는 겁니다. 장모님 용돈이야. 오래 모았다. 오늘 김치 가지러 가서 사이에 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드리고 와야겠어요. 봉천동에서 이윤주님 사연입니다. 남편분 정말 멋있어요. 최고예요. 제가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엄지척 해드렸습니다. 이런 거죠, 사람 마음이. 자, 이번 주 수요일 내일만 지나면이잖아요. 제8대 지방선거 선거일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선거 참여하실 거죠?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저희 국민들의 참여의식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태우의 사랑비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박미주였고요. 가나게 FM 팟빵 페이스북 라디오 함께 동행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투표 꼭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박미주와 잔잔할까요?